고고학자들이 멕시코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했는데 이는 마야 문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야 문명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며 매번 해답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과연 누가 마야 문명의 시작을 알렸을까요? 그들의 첫 발을 내딛게 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글 아래 숨겨진 도시. 멕시코 남부의 깊은 정글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라이다라고 불리는 첨단 항공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고대 아메리카 고고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돌파구 중 하나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수세기 동안 빽빽한 초목 아래 숨겨져 있던 지역들을 지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더 넓은 마야 세계와 연결된 거대한 지하도시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화된 지역에는 조직적인 도로, 플랫폼, 수리시설, 그리고 건축물의 기초가 나타나 있었는데 이는 전성기 시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었을 수준의 계획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이 특정 지역에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규모의 거주 흔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더 밝은 빛으로 촬영한 스캔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건축물 아래 더 깊은 지층들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는 지상 유적의 건축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더 오래된 건물선과 매몰된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층부는 고전 마야 시대보다 더 이전 시기의 거주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마야인들이 티칼, 팔렌케, 칼라크물과 같은 대도시를 건설하기 이전에 누가 이 지역에 처음 거주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야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항상 하나의 큰 수수께끼에 직면해 왔습니다. 바로 마야 문명의 기원입니다. 마야인들은 과학, 수학, 문자, 공학 분야에서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기 문화적 발흥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호수 퇴적물 연구, 나이테 분석, 고기후 연구 등을 통해 마야 문명의 급격한 쇠퇴가 이 지역의 심각한 가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른 이들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과 정치적 충돌을 그 이유로 꼽는다. 두 가지 이론 모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건축 양식의 갑작스러운 변화, 인구 이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급속한 건축 발전 시기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라이다로 탐지된 지하 깊은 구조물들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마야인들이 이전 시대의 건축 시스템을 계승하거나 변형하거나 그 위에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전 연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초기 발굴 과정에서 연구진은 더욱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 아래에 있는 방을 정리하던 중 이전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밀폐된 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방은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돌층으로 막혀 있었고 무너지거나 자연적인 움직임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미세한 자기장 변화와 온도 불일치 등 이상한 센서 판도값이 나타났습니다. 현장 연구팀원들은 조용히 우려를 표했고 그 밀폐된 공간에는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될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깊은 지층을 계속 탐사했고 마야 문명의 발흥 시기로 알려진 시대보다 더 오래된 토기 조각, 뼈 흔적, 숯 퇴적물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그룹 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전통적인 마야 문명 연대기보다 훨씬 이전에 이 지역에 복잡한 정착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증거들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에 종종 기각되었던 가설들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화층을 연구하는 몇몇 연구자들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만약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진짜라면 아메리카 대륙의 선사시대가 수천 년 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변화가 아메리카 대륙 정착에 대한 기존의 연대기와 맞지 않으며 초기 인류 이주 모델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적지에서 작업하는 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이거나 놀라운 사실은 주장되지 않았지만 과학적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기초선, 밀폐된 방, 그리고 기존 마야 건축물 아래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지층들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한 장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진정 이 지역 최초의 위대한 사회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진 훨씬 더 오래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이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을 불편하게 하는 아이디어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가장 초기의 마야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고도로 발달된 정착지가 존재했다면 이 지역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1만 년 더 오래된 정착지의 존재가 입증된다면 이 지역 인류 발전에 거의 모든 기존 모델에 도전장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밀폐된 방은 여전히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발굴자들이 새로운 지층에 도달하고 더 깊은 탐사를 준비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연구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발굴층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오래된 잊혀진 기원을 확인시켜 줄까요? 과테말라 북부 펜 바산 지역에 위치한 엘미르 피라미드 아래의 검은 원형 공간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중요한 고대 마야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라단타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 지역의 발굴 작업을 통해 복잡한 진입로, 수리시설, 광장,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 연구에서 지표 투과 레이더, GPR를 통해 고대 피라미드 기단 아래에서 놀랍도록 완벽한 원형 공간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원형 공간은 지표면에서 약 12m 아래에 있었으며 연구진은 자연적인 지질 구조가 이처럼 완벽한 형태를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형 동굴이나 움푹 들어간 곳은 카트로 포장된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불규칙하고 갈라지거나 고르지 않은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매끄럽고 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 공간이 의도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정밀한 시추와 코어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은 고대 건축물에 의해 변형된 암석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동굴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마치 산업적인 정밀도로 다듬은 돌처럼 매우 매끄러운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 벽은 일반적인 석회암 침식 패턴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표면은 광택이 났고 고대 마야 석조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일부 영역에는 시멘트와 유사한 경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야인들은 바닥과 건물에 석회 반죽을 사용했지만 이 물질은 훨씬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났습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이 물질의 구성 성분이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물질이 어떻게 유적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전형적인 마야 건축 양식과 다른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문이나 입구 역할을 하는 커다란 석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판은 석회암으로 조각되었지만 표면의 문양은 특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양에서 초기 메소아메리카 도상학과 유사한 기호들을 확인했는데, 이는 메크 문화보다 더 오래된 문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익숙한 형태들 외에도 알려진 문자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낯선 문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석판에는 미세한 먼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먼지에서 금속 원소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금속 원소들은 해당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이러한 조합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탐사 결과 석판 가장자리를 따라 불규칙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대 중앙 아메리카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재료나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불규칙적인 수치는 돌에 갇힌 광물이나 방을 밀봉하는 데 사용된 알려지지 않은 혼합물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발굴팀이 석판을 열기 시작했을 때 석판 뒤쪽의 기압이 주변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임을 시사했습니다. 석판을 움직여 압력을 해제하자 고대의 공기가 발굴 터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드물지만 밀폐된 석실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방의 크기는 약 7m, 23피트였습니다. 내부는 흑요석과 유사한 검은색 유리질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실제 흑요석은 화산암으로 메소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이 석실벽은 일반적인 흑요석과는 달랐습니다. 흑요석은 빛을 반사하는 대신 흡수했습니다. 강한 광원에서도 약한 반사가 발생하여 방이 실제보다 더 깊어 보이는 특이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관찰 결과는 온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밀폐된 방이 일반적으로 그렇듯 문을 연 후에는 온도가 상승하는 대신 오히려 눈에 띄게 낮아졌다. 정체된 지하 공기는 새로운 공기 흐름에 의해 따뜻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발견으로 엘미리도르 지하의 방은 이 지역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조물 중 하나가 되었다. 방 안에 어떤 것도 알려진 마야 건축 양식과 일치하지 않았다. 매끄러운 표면, 완벽한 원형 디자인, 특이한 벽 재질, 그리고 자기적으로 불규칙한 석판은 현존하는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은 지식이나 방법을 시사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 고대 문명은 왜 가장 큰 마야 도시 중 하나 아래에 빛을 흡수하는 유리로 둘러싸인 완벽한 원형방을 지었을까? 그리고 이 숨겨진 구조물의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기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형상들. 구조물 아래 방에서는 정확한 패턴으로 배열된 세 구의 좌상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시신은 중앙의 돌판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주변에는 원형 옥반지, 합금 종류를 알 수 없는 매끄러운 금속 원반, 그리고 완벽한 모서리를 가진 투명한 수정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초기 메소아메리카 사회와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문화 양식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 배열은 의도적인 상징적 배치를 시사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세 구의 시신이 보존된 상태는 주목할 만했다. 조직 상태, 골격 형태, 그리고 표면의 건조함으로 보아 계산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정밀 영상 분석 결과 어떤 시신도 알려진 의례적 방법으로 변형되거나 감싸진 흔적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안정된 듯한 단호한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었다. 옥으로 만든 반지가 각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금속 원반은 무릎에서 정확히 한 손 너비만큼 떨어져 세 인물 모두에 걸쳐 반복되는 삼중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 가상의 표본들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각 인물은 길쭉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양은 여러 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인공적인 두개골 변형과는 달랐다. 오히려 뼈 자체가 그러했다. 형태는 자연스러운 발달을 시사했습니다. 측정 결과 두개골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두개골 상부의 곡률은 인위적인 형태 변형이 아닌 유아기부터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비파고의 스캔으로 측정한 골 밀도는 평균적인 인간의 범위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패턴은 일반적인 인간의 산소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한 생리적 특성을 시사했다. 뼈에 대한 동위원소 검사 결과는 해당 지역에 알려진 고대 인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산소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초기 인류 유해에 대한 모든 예상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이론적인 방사성 탄소 연대는 12,400년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 수치는 마야 문명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 즉 후기 플라세토세 시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실제 학계에서도 대규모 정착에 대한 기록이 미흡한 시기입니다. 가상의 분석 결과는 인류 문명의 연대기에서 이러한 유물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켰습니다. 가상의 결과와 기존 고고학적 이하의 사이의 괴리는 이야기 속에서 즉각적인 학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물의 연대는 해당 시대의 도구 유형, 정착지 증거 또는 문화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발견이 있었다면 아메리카 대륙 초기 인구의 도래와 발달에 대한 기존 이론을 뒤집었을 것입니다. 가상의 이야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 X와 BK 데이터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했고 결국 실험실 오염, 기기 오작동 또는 샘플 라벨링 오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유물들도 당시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옥반지는 알려진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초기 도구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금속 원반에는 고대 야금 전통과 연관되지 않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특히 메소아메리카 역사에서 진정한 금속 세공 기술은 훨씬 후대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수정 조각들은 허구적인 연대 측정에서 제시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정밀한 가공 기법을 보여주었다.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 불가능한 연대,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유물들의 조합은 가상의 과학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연구자들은 결과가 재현되거나 반박되기 전에 공개될 것을 우려했다. 만약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이론적 함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인류의 전 지구적 발달에 대한 기존 모델이 무너질 것이었다. 이러한 허구적 맥락 속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이 새 형상이 알려진 초기 인구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면 어떤 집단이 이들을 만들어낸 것일까? 그리고 이 형상들의 존재 기원을 밝혀줄 수 있는 더 깊은 구조가 방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인류의 경계를 벗어난 존재일까? 방에서 발견된 표본에 대한 유전자 분석은 목의 혈통을 통해 전달되는 유전 물질인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결과는 염기서열의 일부가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아투 하플로 그룹과 유사한 분파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심층적인 염기서열 분석 결과 실제 유전학에서 기록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가상의 차이점들은 기존의 인류 집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화된 계통을 시사했는데 이는 어떤 이주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요소는 가상의 게놈에서 비코딩 영역에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비기능성 DNA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들은 구조화된 수학적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비율은 자연적인 성장 패턴에서 나타나는 피보나치 수열과 일치하지만 게놈 내에서 그렇게 정확한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으며 그 구조는 안정성이나 신호 전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된 템플릿을 암시했습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과학자들은 이 변칙적인 영역을 X473이라는 서열로 명명했습니다. 이 가상의 DNA 게놈은 자외선 아래에서 테스트했을 때 특이한 생체 광학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심해 생물과 유사하게 제어된 발광을 방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 인간 DNA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발광 패턴의 강도는 일정한 리듬을 따랐으며 이는 가상의 DNA 서열이 구조적 기능이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방의 석판에 새겨진 기호들을 가상의 DNA 서열과 디지털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놀라운 일치성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기호들은 변칙 영역의 염기쌍 배열과 일치하는 형태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징적 반복은 표식을 만든 자가 가상의 유전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기호와 DNA 패턴은 일관된 기하학적 간격을 공유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대응 관계를 암시했다. X473 서열에 대한 추가적인 가상 분석 결과 이 서열은 이진 형태로 변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변환된 이진 패턴은 천문학적 상수와 일치했다. 여기에는 궤도 비율, 예측된 공전 주기, 행성 운동과 관련된 각도값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해당 서열이 생물학적 형태 내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 역할을 한다는 가상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했다. 암호화된 정보는 알려진 어떤 고대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아 기존에 인정받던 문화 발전 범주 밖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DNA가 생물학적 저장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현대 과학에서 여전히 이론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12,000년 된 게놈 깊숙한 곳에서 천문학적인 비율들이 발견되면서 연구자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이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조직 내에 저장되었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허구적인 발견은 연구팀, 학술단체, 그리고 연구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기관들 사이에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X473 서열의 구조는 인간의 돌연변이 패턴이나 자연적인 유전적 부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 진화와는 일치하지 않는 정확한 수학적 질서와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의 핵심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X473 서열이 당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암호화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다음 단계의 분석이 바닥, 즉 사라진 권력의 흔적에 도달했을 때 어떤 더 깊은 구조, 목적 또는 기원이 발견될까요? 지식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론적인 고대 유전적 표지자인 X473이라는 개념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공동체에서 그 희미한 흔적이 나타날 때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래된 생물학적 샘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조상을 지칭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만 과거의 영향에 공통으로 노출되었음을 시사할 만큼 충분히 강한 매우 약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남태평양 섬 지역, 안데스 산맥 북부의 고산 지대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온 북극 지역 주민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특이한데 그 이유는 이들 공동체가 공통된 언어나 과거가 없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각 문화의 가장 인상적인 업적과 함께 이러한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북인도 사람들은 가파른 산악지대에서 발전된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교한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었으며 계절과 물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세밀한 수학적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남태평양 항해자들은 현대적인 도구 없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 장거리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별, 파도, 새의 움직임,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용하여 카누를 조종하며 광활한 바다를 건넜습니다. 북극 사람들은 의복 기술, 식량 저장 기술, 그리고 위험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환경 분석 능력 등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능력들이 희미한 X473 패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만약 고대 기술자들이 지식과 생물학적 물질을 저장하는 실험을 했다면 그중 일부는 인류가 전 세계로 이동하고 정착하면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X473 서열이 오늘날에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동체가 시간의 흐름, 적응, 그리고 학습을 통해 독자적인 지식을 발전시키는 동안 미미한 흔적이 정상적인 유전적 변이 속에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만약 그러한 집단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X473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생물학적 코드를 계획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한 이론적 모델은 그들이 생명 시스템 내부에 정보를 가두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합성 생물학과 같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과학자들은 DNA 내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합니다. 이 이론은 천문학, 수학, 환경 관련 정보가 생물학적 물질에 내장되어 있어 기록이 소실되더라도 특정 패턴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문명이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 유전공학을 완전히 마스터했다면 다음 질문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그 문명은 붕괴했을까요? 그들이 환경적 압박에서 살아남고 고도의 지식을 활용했으며 세상을 깊이 이해했다면 그들의 몰락을 초래한 중대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 사회를 멸망시킨 급격한 기후 변화를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연재해, 대규모 화산 폭발 또는 소행성 충돌을 고려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위험한 실험, 사회 구조의 실패 또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 실수와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붕괴를 의심합니다. 이는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현대 과학이 언젠가 X473 패턴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무해해 보이는 지식이라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첨단 기술이 종종 발전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과거 사회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던 사상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강력한 문명이 매우 높은 수준의 생물학적 지식을 습득한 후 실제로 붕괴했다면 인류는 같은 문을 여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한 가지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고대 지식이 여전히 인류의 생체 속에 잠들어 있다면 오늘날 누가 가장 강력한 흔적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어떤 징후를 보이고 있을까요? 숨겨진 계보를 지키는 자들. X473 이론 연구의 새로운 진전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집된 오래된 샘플 라이브러리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유카탄 고원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희미한 패턴과 일치하는 저주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 공동체들은 외딴 곳에 거주하며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직접적인 조상을 시사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X473 이론 모델이 단일 기원이 아닌 인류 역사의 여러 시점에 걸쳐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은 과학계의 관심을 끄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역 건강 조사에서 이들은 더 강한 면역력을 보였고 작은 부상도 평균보다 빨리 회복했으며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립된 공동체는 환경, 식단, 장기적인 적응 덕분에 강한 신체적 회복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의 조합은 연구자들에게 희미한 X473 유사 신호가 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상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 고산 마을들의 문화적 전통 또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장로들은 혈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에게 외부인과 피를 섞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유전학이 아닌 고대 문화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유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오래된 석조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양 중 일부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공기의 흐름이나 우주 주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모양과 유사했습니다. 비록 원래 조각가들이 현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조각된 형태는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비교되었습니다. 유사점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늘, 움직임, 호흡, 자연의 순환과 같은 공통된 주제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일부 연구자들이 유전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억이 책처럼 DNA를 통해 전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문화적 관습, 생존 습관, 상징적 형태가 가르침, 모방, 반복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관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희미한 X473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모든 샘플을 비교했을 때 그 신호들이 하나의 최초 조상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다음 단계 연구에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생체 내에 오래된 지식의 조각들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다면 누가 처음으로 그것을 거기에 심어 놓았으며 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정글 메커니즘. 초기 인류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고대 문화가 아직 기능이 이해되지 않은 복잡한 구조물을 건설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숲속에 숨겨진 고도로 발달된 기계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특이한 물질, 자기 활동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돌 배열이 나타나는 유적지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고대 사회가 환경, 도구, 그리고 하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외딴 정글 지역에서 연구팀은 화산 유리, 흑요석과 유사를 포함한 특이한 광물 농축 흔적을 보이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흑요석 자체는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유적지의 배치 방식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유물들이 매우 정교한 기술로 다듬어지고 연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물은 이전에 연구된 석실들과 수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사용된 문양과 재료들은 문화적 또는 기능적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기계 부품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구조물은 과학자들이 현대 계측기로 측정한 미약한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신호는 약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연구자들은 광물 퇴적물이나 지하수 시스템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서 심층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한 연구팀은 하나의 이론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고대 사회가 생물학적 또는 상징적 방식으로 지식을 보존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정보를 추적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중심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이러한 구조를 하드웨어에 비유했고 가상의 유전자 서열 X473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환경 신호를 수집하거나 타이밍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안정적인 지점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를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디어는 고대 문화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천문학, 환경,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연결했을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구조물의 일부가 금성의 주기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 특히 메소아메리카와 다른 지역에서는 금성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이는 금성이 8년 주기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성 주기는 달력, 파종 시기, 항해, 그리고 의리의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글 구조물이 금성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의도적인 설계였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일치를 X473과 같은 가상 유전 모델에서 발견되는 상징적 패턴과 비교하며 둘 다 반복적인 주기, 안정적인 간격,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적 타이밍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해당 구조물이 우주의 리듬을 수신하거나 기록하는 고대 천문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이 X473과 유사한 희미한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발견의 의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미약한 신호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인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정글 구조물이 더 큰 전통의 일부였다면 그것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관측 센터 네트워크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아프리카, 태평양, 중동 등 여러 고대 문명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행성, 계절, 별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정글 유적지는 우주 순환에 대한 인류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고대 문명이 생물학적 지식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한 구조물을 건설했다면 그들은 어떤 더 심오한 체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 체계의 가장자리만을 보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 연쇄 반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론적인 X473 모델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이 인류 기원에 대한 오랜 생각들을 재고하게 만듭니다. 현대 유전학은 인류가 자연 선택, 환경적 압력, 그리고 긴 이동 경로를 통해 진화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 인구 집단에서 희미하게 남아 X473과 유사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문화적 접촉, 공유된 지식, 그리고 유사한 적응이 인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학과 의식의 연관성을 탐구하며 특정 유전자가 기억, 주의력,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X473 모델은 DNA의 패턴이 환경적 신호와 상호작용하여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는 기억이 DNA 내에 저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이 강력한 문화적 기억 체계를 뒷받침하여 이야기, 상징, 기술이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토착 사회는 전통을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심층적인 환경 지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지역에서 X473과 유사한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인류 집단이 반복적인 접촉, 공유된 환경적 압력 또는 유사한 문화적 관행을 경험하여 유사한 발달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일 진화 계통 모델의 이의를 제기하고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은 여러 차례의 적응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희미한 패턴의 반복은 고대인들이 여행, 무역, 이주를 통해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아이디어를 교환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X473 모델에 영감을 준 문명이 순수한 인류 문명이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류의 한 단계를 나타내는 것인지입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여러 고도로 발달된 사회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각 사회는 높은 지능과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는 건축, 공학,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X473 모델은 이러한 문명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이들이 현대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생물학과 천문학을 이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초기 인류의 형태였는지 아니면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희미한 패턴이 현대 세대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건강 및 유전 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때때로 기억력 증가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빠른 적응과 같은 특이한 특성들의 집단 발생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X473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대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생물학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이론적인 연결일 뿐이며 고대의 신호 전달 경로가 실제로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클릭해주세요.